많이 지치셨죠?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5월에 많이 부진했고 현재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프로 데뷔 이후에 5월 말까지 2할 7푼대를 기록해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거기다 5월 의 성적은 총 25경기 출전에서 타율 2할 2푼 4리, 3홈런, 13타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도 0.61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5월에 부상으로 최악의 시즌을 보냈는데 이정우 선수에게 진짜 5월은 악몽 같은 달이네요. 게다가 본인에게도 5월은 참 그렇습니다. 생일까지 있는 달인데 어찌 이런 달이. 네, 시즌 타율은 2할 7푼 6리까지 떨어졌습니다. OPS 또한 0.770으로 하락하면서 8월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은 건 메이저리그에서 역사상 최고의 계약을 완성한 후안 소토, 주언 소토라는 타자가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에서 뉴욕 매치로 팀을 옮기면서 15년 총액 7억 6,500만 달러라는 미친 계약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오타니 슈아이 오타니처럼 투타 겸업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타자로서만 이 계약을 따냈습니다. 홈런왕을 한 적도 없고 타격왕을 한 적도 없고 최다 안타를 친 적도 없는데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 타자 정도인 이 타자에게 뉴욕 매츠가 엄청난 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타자이기 때문에 모험을 건 거겠죠. 그런데 후안 소토 선수가 현재까지 타율 2할 3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안타는 47개입니다. 뉴욕 매츠가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다행이지 끔찍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매츠는 후안 소토 선수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림도 없습니다. 상위 타순에서 변화만 있을 뿐 팬들도 그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3월 말부터 9월까지 162경기를 치르는 스포츠입니다. 정규 시즌만 6개월 정도인데 그 사이 매월 좋은 타격감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죠. 이정우 선수는 한국에서도 한 달 동안 지금보다 더 최악의 한 달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3할을 쳤던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정우 선수의 부진 탈출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동료들이 맥 빠지게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 왜 이렇게 제프 포키죠?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오면 진짜 먼저 숨부터 막힙니다. 기대감이 드는 게 아니라 뭐 치겠어? 이런 마음만 든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 방씩 나옵니다. 이번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3전 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패배했냐면 평균 2점을 냈어요. 축구냐고요? 더 안타까운 건 디트로이트와 접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마운드와 수비는 괜찮은 편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에 대한 관심도가 뚝 떨어져 버렸죠. 야구는 호흡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두고도 제대로 치는 게 힘든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오는 공을, 그것도 좌우로 휘어지고 솟구치고 난리도 아닌 공을 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이정우 선수가 이런 상황을 풀어가는 것도 새로운 경험인 상황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패스트볼에 대한 반응과 초구 반응입니다. 제가 이정우 선수 경기들을 지켜볼 때 이정우 선수에게 기대가 매우 컸던 건 메이저리그 빠른 볼 99마일 이상의 공도 아무 문제 없이 쳐내면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93마일, 95마일의 느린 패스트볼의 반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쳐내기는 하는데 강한 타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정우 선수가 너무 잘하고 주목받으면서 분석을 당해서 그런 거라고 보기도 하던데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정우 선수는 다행히 부진한 상황에서도 행복 야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느린 볼에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으면서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4일 전에 멀티히트를 쳤을 때는 밀어쳐서 안타를 치면서 새로운 대응법을 적용한 것 같았는데 이번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팀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왔습니다. 마이애미 팀은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팀들에게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저스에게 6경기 5패, 애리조나전 3패, 샌디에이고에게 1승 2패였습니다. 내셔널리그 동부 지구에서도 꼴찌 상황이죠. 마이애미는 마치 빅클럽을 가기 위한 관문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잘한 선수들에게 잔류란 없습니다. 무조건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팀이 안정적일 수가 없죠.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3연패를 당한 만큼 이번 마이애미전을 통해서 수입을 거두고 꼭 반등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로건 웨브 선수를 선발 등판시켰고
마이애미는 라이언 웨더스, 리안 웨더즈 라는 우한 투수를 등판시켰는데 이 투수는 6점대 평균 자책 투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게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웨더스 투수는 주무기가 패스트볼인데 패스트볼 피장 타율이 무려 8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샌프란시스코의 패스트볼 공략이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이 매우 재밌겠죠. 뭐가 맞을까? 패스트볼을 자주 맞는 투수니까 샌프란시스코 선수들이 타격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패스트볼 대응이 약하니까 웨더스 투수가 0점 잡는 기회가 될 것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웨더스의 승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웨더스를 상대로 2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2회 만에 2점 내고 무너뜨린 거냐고요? 그게 아니고 5회까지 더 던지면서 5이닝 2실점이었습니다. 안타는 많이 쳤는데 점수는 못 냈어요. 이 정도면 호투죠. 평균 자책점을 뚝 떨어뜨리도록 도와준 겁니다. 1회부터 샌프란시스코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모스가 페어 3루타를 쳐버렸거든요. 그 다음 타석이 이정우 선수였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하루를 쉬고 3번 타자로 원아웃 주자 3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웨더스의 투구수를 늘리는 데만 성공했을 뿐 아쉽게도 바깥쪽 빠진 공에 방망이가 나오면서 삼진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상대를 알고 어떻게든 치겠다는 마음이 아쉬운 결과로 나온 거죠. 다행히 플로레스가 안타를 치면서 첫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추가 득점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두 번째 타석에서도 땅볼로 물러나면서 타격감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쉬우면서도 이상한 경우인데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평범한 투수들을 많이 상대했는데 오히려 그때마다 좋은 타격이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이스 투수가 나오면 안타를 치고 평범한 투수가 나오면 이상하게 좋은 타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4회 체프먼 이시원한 솔로 홈런으로 2대0까지 달아나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가 나오고 출루에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소개하기 민망한 건 빗맞은 내야 땅볼을 웨더스 투수가 잡다 놓치면서 송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발이 이정우 선수가 1루에 도착했고 안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후에 4호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득점권 주자가 되었는데 후속 타자가 안타가 나오지 못하면서 이닝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에 마이애미는 득점 찬스가 계속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 투수들이 잘 막아내면서 선발 투수 웹은 5이닝 무실점, 이후에 불펜 투수, 마무리 투수 도발까지 모두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연패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슬럼프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5타수 1안타 1도루가 되었고 팀의 득점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율은 1, 2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타석에서 아웃이 되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6마일 초구에 반응을 하면서 강한 타구를 만들었고 단지 우익수 정면으로 날아가서 아웃이 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아마 초구가 패스트볼이었으면 다 스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웨더스도 타자들에게 초구 패스트볼을 던지다가 이정우 선수에게는 변화구를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수비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플레이가 나오면서 중계진에게 호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선 팀이 승리했으니까 이정우 선수의 기분이 좀 나아졌을까요? 내일 새벽 5시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의 활약이 휴일 팬들에게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정우 선수는 5월 내내 그리고 현재까지도 부진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로 데뷔 이후 5월 말까지 2할 7푼대 타율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5월 한 달간 25경기에서 타율 2할 2푼 4리, 3홈런 13타점, OPS 0.614에 그쳤습니다. 지난 시즌 5월 부상으로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것을 생각하면 5월은 정말 악몽 같은 달이네요. 더 나아가 이정우 선수의 생일이 있는 5월은 고난의 연속인 듯합니다. 현재 시즌 타율은 2할 7푼 6리까지 떨어졌고 OPS 역시 0.770으로 하락하며 8할대가 무너졌습니다. 샵 희망을 주는 사례 후안 소토, 주원 소토. 하지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계약을 맺은 후안 소토 선수도 현재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에서 뉴욕 매치로 팀을 옮기며 15년 총액 7억 6,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계약을 한 선수입니다. 오타니처럼 투타 겸업도 아니고 순수 타자로서 이러한 계약을 따냈습니다. 홈런왕이나 타격왕, 최다 안타를 기록한 적도 없지만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에 드는 타자이기에 매치가 큰 배팅을 한 것이죠. 그런데 후안 소토 선수도 현재 타율 2할 3푼을 기록 중이며 안타는 47개에 불과합니다. 뉴욕 매치가 1위를 달리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 개인적으로는 끔찍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치는 후안 소토에 대한 믿음을 전혀 흔들림 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팬들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샵샵 부진은 스포츠의 일부. 메이저리그는 3월 말부터 9월까지 162경기를 치르는 스포츠입니다. 6개월간의 긴 시즌 동안 매달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정우 선수도 한국에서 지금보다 더 최악의 한 달을 보낸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매년 3할 타율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이정우 선수의 부진 탈출을 응원해야 합니다. 이정우 선수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동료들의 부진으로 인해 분위기가 저하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서면 기대감보다는 뭐 치겠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는 한 방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 디트로이트와의 3연전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전패를 당했는데 평균 득점이 2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축구냐는 말이 나올 정도죠. 더 안타까운 것은 디트로이트와 접전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의 마운드와 수비는 괜찮은 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샌프란시스코 경기 자체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야구는 호흡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두고도 제대로 치기 힘든 공을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오는 데다가 좌우로 휘고 솟구치는 공을 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이정우 선수가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 또한 새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샵샵샵 이정우 선수의 현재 문제점과 희망적인 부분. 이정우 선수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패스트볼에 대한 반응과 초구 반응입니다. 메이저리그의 빠른 공, 99마일 이상의 공도 문제없이 쳐내면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는데 어느 순간 93마일, 95마일의 느린 패스트볼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서 강한 타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정우 선수가 너무 잘하고 주목받으면서 분석을 당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이정우 선수는 부진한 상황에서도 행복 축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느린 공에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 답답할 것입니다. 4일 전에 멀티히트를 쳤을 때는 밀어쳐서 안타를 치는 새로운 대응법을 적용한 것 같아 기대를 모았습니다. 샵샵샵 마이애미 말린스전 경기 리뷰. 팀 슬럼프를 탈출할 기회는 왔습니다. 마이애미 말린스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팀들에게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저스에게 6경기 5패, 애리조나전 3패, 샌디에이고에게 1승 2패를 기록했고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도 최하위입니다. 마이애미는 마치 B클럽으로 가기 위한 관문 같은 곳이라 마이애미에서 잘한 선수들은 잔류하지 않고 무조건 떠나게 되죠. 그러니 팀이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3연패를 당했기에 이번 마이애미전을 통해 수입승을 거두고 꼭 반등해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카일 해리슨을 선발 등판시켰고 마이애미는 리안 웨더즈라는 우원 투수를 등판시켰는데 이 투수는 6점대 평균 자책 투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게 정말 절호의 기회였죠. 웨더스 선수의 주무기는 패스트볼인데 패스트볼 피장타율이 무려 8할에 달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샌프란시스코의 패스트볼 공략은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 대결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패스트볼을 자주 맞는 투수이기에 샌프란시스코 선수들이 타격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패스트볼 대응이 약하기에 웨더스 투수가 0점을 잡는 기회가 될지 말이죠. 샵샵샵 경기 결과 및 이정우 선수 활약.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라이언 웨더스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를 상대로 2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2회 만에 2점을 내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5회까지 더 던지면서 5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안타는 많이 쳤지만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호투였죠. 웨더스 선수의 평균 자책점을 뚝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준 셈입니다. 1회부터 샌프란시스코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라모스가 페어 3루타를 쳐냈고 다음 타석에 이정우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하루를 쉬고 3번 타자로 원아웃 주자 3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는데 아쉽게도 바깥쪽으로 빠진 공의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며 웨더스 선수의 투구수를 늘리는 데만 성공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어떻게든 치겠다는 마음이 아쉬운 결과로 이어진 거죠.
다행히 플로레스가 안타를 치면서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득점은 없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두 번째 타석에서도 땅볼로 물러나면서 타격감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쉬우면서도 이상한 점은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평범한 투수들을 많이 상대했는데 오히려 그때마다 좋은 타격이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이스 투수가 나오면 안타를 치고 평범한 투수가 나오면 이상하게 좋은 타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회 체프먼이 시원한 솔로 홈런으로 2대0까지 달아나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출루에 성공했지만 이는 다소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빗맞은 내야 땅볼이 웨더스 투수가 잡다가 놓치면서 송구를 하지 못했고 빠른 발이 이정우 선수가 1루에 도착하며 안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후 4호 도루까지 성공하며 득점권 주자가 되었지만 후속 타자가 안타를 치지 못하면서 이닝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마이애미는 득점 찬스가 계속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 투수들이 잘 막아내면서 선발 투수 해리스는 5이닝 무실점, 이후 불펜 투수들과 마무리 투수 도발까지 모두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연패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슬럼프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5타수 1안타 1도루를 기록했고 팀 득점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타율은 1, 2 더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타석에서는 아웃이 되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96마일 초구에 반응하며 강한 타구를 만들었지만 우익수 정면으로 날아가 아웃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아마 초구가 패스트볼이었다면 모두 스윙했을 것 같습니다. 웨더스 선수도 타자들에게 초구 패스트볼을 던지다가 이정우 선수에게는 변화구를 선택했거든요. 수비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중계진에게 호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선 팀이 승리했으니 이정우 선수의 기분은 조금 나아졌을까요? 내일 새벽 5시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가 휴일 팬들에게 기분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